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 마레플러스가 벌써 방송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우! 1주년을 맞이해서 저 마레 2.0 새로운 모습도 공개하고 여러 가지 커버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잔뜩 있어서 지금 생방송은 한창 집계 중입니다. 3일째 노방종 컨텐츠에 도전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1주년 동안 뭐 하면 좋을까 하다가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생방송을 또 봐온 분들이 궁금할 것 같기도 한 질문들을 모두 모아서 추합을 해서 비슷한 질문끼리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마레플러스 1주년 기념 Q&A. 자, 처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이 아닌 것들 빼면은 이제 40개 질문이 왔는데요. 비슷한 것끼리 묶었는데 그중에 헛소리 하는 질문 뺐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은 놀랍게도 오펜무였다. 오펜무가 뭐예요, 마르님? 오늘 팬티 무슨 색이냐는 뜻이에요. 이 성희롱이들아! 넘어갑시다. 자, 가장 많았던 질문은 놀랍게도 오펜무였다. 아니, 내가 1주년이라고 좀 진지한 거 보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뭘까요? 마르님 뿔은 탈부착식인가요? 그리고 뿔도 혹시 자라나요? 좀 더 색이 진해지신 것 같긴 한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탈부착이 아니라 뿔을 가려주는 뿔과 꼬리를 가려주는 물약을 먹어야 방송하지 않을 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해라. 뿔이랑 꼬리를 감추는 물약을 먹어야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하거나 제대로 잠을 자거나 이러는데 방송 중에는 그 물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난 버텨보고 뿔과 꼬리를 보여주는 게 내가 해룡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릴 수 있더라도 가릴 생각은 없습니다. 뿔은 자라나진 않습니다. 물론 뿔이 어릴 때에 비해서 점점 더 성장하면서 자라긴 했는데 지금은 이 크기에서 딱 멈춰 있어요. 색이 진해진 건 왜 진해졌지? 소가리를 해서 그래. 그 인간계 표현으로 속이 타들어간다 그러는데 하도 생방송 때 맞고 어지러운 주접과 아재에 시달리다 보니까 뿔에 약간 화가 쌓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화병 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해외여행 중에 뭐 어떤 음식 중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가장 맛있다는 기준이 아무래도 다 다르기도 하고 저 말에 역시 정말 많은 음식을 먹어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것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음식들까지 근데 약간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다기보다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냐라고 물어보면은 미국에서 먹었던 중동 레스토랑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맛있었다기보다 기억에 제일 남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해룡 친구들이랑 교류하면서 미국에 지내고 있던 중동에서 유학 온 이들이랑 교류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정말 많은 이제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약간 아프리카 쪽이나 아니면은 진짜 완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해가지고 제가 중동을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가 그 식당이 중동 친구들 말로는 고향의 맛과 가장 비슷하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갔는데 약간 인도와 파키스탄 쪽 요리와 분명히 비슷한 향신료를 쓰지만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맛들이 되게 순해요. 병아리콩 무스 같은 거 갈고 참기름 같은 것도 참기름 비슷한 것도 좀 쓰고 그래서 무척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동 레스토랑에 생선을 팔았습니다. 생선구이를 팔았는데 생선구이 하면은 난 한국의 고등어구이 같은 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중동에서 온 인간 친구가 자랑스럽게 이란이었나 이라크는 바다 쪽을 경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생선이랑 해산물이 질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드는 생선 요리는
최고라고 자부한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꼭 그 나라로 여행을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식당이었습니다.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네요. 아 생선구이 진짜 맛있었는데 약간 소금 간이 굉장히 흰살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고등어처럼 뭔가 불그스름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스며들어서 굉장히 짭조름하니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마른 꼬리는 흰살이에요? 붉은 살이에요? 네 속살. 아 진짜. 자 질문 세 번째. 마레님의 인생 영화는 무엇인가요? 저 말의 인생 영화. 인생 영화도 굉장히 고르기가 어려운데 좋아하는 영화들이 정말 많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마레에게 가장 충격을 주고 몇 번을 봐도 재밌었던 영화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인셉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셉션. 왜냐면 인셉션이라는 영화로 처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알게 됐는데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셉션이라는 그 킥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그 음악이 지금도 귓가에 울릴 정도로 진짜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영화를 재밌게 보면 저 마레가 배우 연기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도 감독에게 재미를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에 관심을 들진 않았거든. 근데 그 인셉션 속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마지막에 그 팽이까지 정말 최고였습니다. 마지막에 그 팽이 돌아가는 연출 아직도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네, 그 모든 순간들을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영화였어요. 이거 감독이 누구야? 보통 영화를 봐도 감독이 누구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 없었는데 진짜 감독이 누구야? 라는 얘기가 그 팽이 씨는 영화에서 오마주 될 정도로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이후 작품들도 정말 좋아하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 감독의 작품 중에는 이제 인셉션이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겠다. 감독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끌게 만들었던 영화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마리님의 목 관리 방법이나 좋은 목소리 내는 비법이 있으시나요? 일단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 마레는 목 관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에 약간 약을 들이미는 느낌이고요. 네, 뭐 먹는 약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목이 정말 상태가 안 좋아서 처음으로 먹는 약을 먹었는데 근데 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저는 방송을 오래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약을 챙겨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을 또 오래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시고도 다음날 또 방송을 하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둘 중 하나는 일단은 두 가지로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라는 거를 꼭꼭 중간에도 뿌려주고 아침 저녁에도 뿌려줘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목에다 칙칙 한번 뿌려주고 방송 중에도 뿌려주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도 한번 뿌려주는데 이게 실제로 성우분들이나 가수분들이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스프레이나 약이 그러니까 얘는 약이라기보다 건강 보조제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많이 목에다 뿌려준다는 정보를 얻어서 목이 피로하거나 부었을 때 되게 좋고 두 번째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인데 프로폴리스는 뭐 쿠팡 이런 데서도 팔 정도로 그냥 건강 보조제 같은 느낌 이게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약국에서 강력 추천받아서 저 마레가 한창 독감 때문에 힘들었을 때 샀던 거였는데 요거는 베타딘이라는 포비돈 요오드로 된 이노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언제 좋냐? 이거는 정말 목이 많이 부은 날이나 아니면은 진짜 많이 피곤하거나 그 감기에 걸렸을 때 약간 목이 좀 많이 부은 것 같을 때 쓰면은 진짜 잘 뚫어줍니다. 약간 코 막힌 데나 목에 이렇게 좀 가래가 심하게 끼거나 왜냐하면 목 감기에 걸리면 저 마리는 제일 괴로운 게 계속 이런 식으로 소리 내면서 약간 헛기침하고 목 가다듬고 이거 진짜 목에 안 좋은 습관이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 마리가 또 정보를 얻어가지고 찾아서 약국에서 상시 구비하고 있는 스프레이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 혹시 인후염 때문에 많이 힘드시면 이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자주 쓰진 않고 목이 진짜 좀 염증이 온 것 같다, 좀 상한 것 같다, 아니면은 감기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할 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고, 또 다른 목 관리 방법은 조금 비싼 꿀 중에 마누카 허니라고 있어요. 이거는 방송에서도 종종 얘기했는데 뉴질랜드에서 나는 굉장히 점도가 높은, 그러니까 꿀 같지가 않아. 정확히는 잼 같아, 잼. 마누카 허니라 그래가지고 보통 뭐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벌꿀, 아카시아 벌꿀 이런 애들은 투명하고 시럽처럼 쭉 이렇게 짜서 먹는 느낌인데, 마누카 허니, 마누카 꿀이에요. 마누카 꿀이라 그래서 등급도 되게 여러 종류인데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민간요법 수준으로 약처럼 먹는 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갈 때 이거 마누카 꿀 선물용으로 사면은 아주 좋은 센스 있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누카 꿀을 어떤 형태로 파냐면은 알갱이가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잼 같습니다. 점도도 높고 덩어리도 이렇게 져 있는 느낌인데 걔를 스틱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걔를 통을 사도 좋지만 통은 솔직히 너무 비싸거든요. 해외 수입이기도 하고 마누카 꿀 자체가 굉장히 효능이 좋은 만큼 비싸기도 해서 통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스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짜먹는 꿀 스틱 같은 게 있어요, 마누카로. 그래서 그거를 목이 많이 쓴 것 같은 날에는 그거를 스틱 하나를 쭉 이렇게 먹고 자요. 그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은데 약간 스틱으로 담아 있는 거를 그냥 목을 짜서 자면은, 대신에 먹을 때 팁! 물이랑 같이 먹고 이게 아니라 진짜 꿀만 먹어서 입이 좀 텁텁하더라도 이렇게 내 목에 코팅을 한다 하는 생각으로 먹어요. 아니면 마린이 좀 그렇게 너무 끈적하고 단데요 하시면 뭐 꿀물로 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마누카 허니 그 스틱으로 된 거 하나만 쭉 짜가지고 약간 목을 코팅해 준다는 생각으로 삼키는 것도 엄청 천천히 삼켜요, 일부러. 천천히 넘겨서 먹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다음날 목이 좀 편하더라고요. 선물용으로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좋은 목소리를 내는 비법은 발성과 호흡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발성과 호흡. 약간 숨 쉬는 방법만 바꾸는 걸로도 성대가 편안해져가지고, 아니요, 태생 아닙니다. 태생과 재능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저 말에는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목소리가 원래 아니었어요. 처음 인간계 나올 때만 해도 목소리에 좀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되게 답답하고 두터운 느낌이었는데 절대 제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태생과 재능이 아니에요. 처음에 되게 답답하고 약간 발음도 그렇게 선명한 편이 아니었는데 약간 뭔가 성우분들의 대사 같은 거를 따라 읽으려고 한 것도 있고, 발음을 다양하게 또 연습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호흡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간 목의 성대 부분이 확 열리는 걸 느낄 수가 있다. 숨쉬기가 편해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바뀐다. 유튜브에 사실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그런 채널이나 영상 하나 딱 꽂히는 거 있으면은 그것만 따라 하셔도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요, 방송을 위해 연습한 게 아니고 진짜 자연스럽게 호흡법이 바뀌니까 다른 발성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어요. 원래는 복식 호흡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보컬 트레이닝 덕분에도 약간 좀 힘줘서 말했던 거를 좀 힘을 덜 주는 법도 배우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호흡법 정도는 저 말에도 따라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절대 태생이나 재능의 한계가 아니다. 이게 목소리 교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엄연히 다 고쳐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 음색이 별로야 라고 포기할 건 아니다. 노력의 어느 정도 노력의 결과고, 그 노력이 생각보다 목소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 게 아니면은 진짜 빨리 잡히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부터 버튜버 데뷔는 진짜 자, 다음 마레님의 입덕 애니는 무엇인가요? 저 말이 입덕 애니. 입덕 애니는 어떤 건 인생 애니는 강철의 연술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입덕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였지? 처음 이제 덕후로서 하게 된 느낌. 그거는 아마
그거였네요. 저는 사실은 애니는 미국에 있었을 때, 네, 미국에 있었을 때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계를 잘 몰랐던 저 말에는 미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 애니를 처음 봐가지고 모임 이거 미국에서 만든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저 말에 입덕 애니는 그 카툰 네트워크에서 했던 배트맨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애니로 뭐 이제 드래곤볼, 포켓몬, 디지몬 이런 다 있었는데 카툰 네트워크 당시 언제였더라?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 후반인가에서 카툰 네트워크에서 배트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 전설로 남은 시리즈입니다. 지금도 DC 팬들은 그때 카툰 네트워크를 그리워요. 제 시작은 스즈미야 하루이 우울이란 자가네샤나요. 저 말에 라노벨은 스즈미야 하루이가 입덕이었어요. 반갑네. 그게 진짜 끝내줘서 그거에 이렇게 후루룩 빠져들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카툰 느낌이 아니라 미국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을 물으시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입덕했던 거는 역시 디지몬이었던 것 같아요. 애니로 입덕했던 건 디지몬. 완전 처음 했던 거. 근데 본격적으로 애니라는 것에 처음 빠져든 거는 배트맨이었다. 카툰 네트워크 배트맨. 다음 슝. 마르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 이거는 앞에 질문들이랑 다르죠. 이제 입더 애니가 있었고 또 인생 용생 영화 뭐냐가 있었는데 영향을 준 작품이라고 하면은 영향을 줬다는 기준이 이게 좀 달라가지고 이제 뭔가 누구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진짜 뭐 요리사의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약간 희망을 얻어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저 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이라고 하면은 강철한 금술사는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영향을 주긴 했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운이 오래 갔으니까. 심지어 저 말에는 강철한 금술사가 완결이 다 나고 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만화책이 실시간으로 연재되고 있을 때 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데 강렬한 여운 강렬한 여운이 남고 내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영향을 주는 기다리느라 영향이 근데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다음 편 나올 때까지 미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철의 금술사를 보는 사람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지 알아? 결말 다가올 때는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은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작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호문클루스가 신상 낄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그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은 그 넷플릭스에 있는 시리즈가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이 좀 제가 본 지 오래돼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넷플릭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사실 정말 열심히 보던 시즌 1이 있었는데 이 작품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어서 아마 저 마레가 방송 초창기에는 이거를 소개를 했을 거예요. 방송 초창기 때 이거 소개했었을 거예요. TV쇼에서 넷플릭스만 키면은 모니터가 나가더라. 아우 정말. 팔로우 해줘서 팔로우 고맙습니다. 넷플릭스 키우는 모니터가 나가더라. 어우 정말. 근데 제가 케이블 바꾸고 나서는 금방 또 돌아옵니다. 잠깐 기다려주시면 돌아옵니다. 전쟁슬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찾았네요. 네. 저 말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 애프터 라이프라는 작품입니다. 애프터 라이프. 잠깐요. 모니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답변하고 있잖아. 돌아와. 이거 또 낭탈 부린다 이거. 스캐닝 풀 시그널 돌아와. 비서 한번 꼽았다 해야 돼. 지난번에는 바로 잘 돌아오더니 넷플릭스만 키면은 모니터가 나가지. 4K 모니터라고 건가? 넷플릭스랑 뭐 호환이 안 되나? 둘이 싸웠어?
넷플릭스랑 4K 모니터랑 야, 대리랑 넷플릭스랑 싸웠냐? 다른 데 모니터는 근데 멀쩡한데 왜 얘만 이러지? 에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에이. 으이그 20 일부러 더미핑 비싼 거 샀는데도 이 모양이네. 에이. 에이구야. DP선이 안 빠지는데? 잠깐만. DP선이 안 빠지는데요? 아이. 보기. DP선 안 빠짐. 비상! 전원을 뺐다. 차라리 전원을 어우씨. 전원을 뺐다 봅시다. 어휴. 에이! 지난번에는 바로 잘만 돌아오더니 돌아왔다. 됐다. 무슨 알람이야 이거? 안돼 방송이. 돌아왔나? 돌아왔나? 아 오셨군요. 아 괜찮니? 딜레이 없지? 딜레이 없지? 채팅 딜레이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채팅 딜레이 한번 체크해 주세요. 새로 고침. 채팅 딜레이 테스트. 새로 고침 해주세요. 응애. 아우 넷플릭스 함부로 키지 말아야지. 넷플릭스 킬 때마다 이래 근데 왠지 아직 이유를 몰라요. 3, 4초, 7초, 4초. 아 그러면 정상입니다. 4초 정도 뜨는 거면 정상입니다. 자, 휴. 테스트. 원인은 나중에 알아봅시다. 어쨌든 저 말의 인생에 영향을 준 작품 찾으러 별의별 손이 가는 일들이 많이 저질렀는데 Afterlife라고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한 작품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시즌 2까지 나왔는데 시즌 2는 제가 안 봤습니다.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이냐면은 상실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이에요. 상실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인데 아 뭐야? Where am I? 안돼! 깜짝이야. 저 돌아왔습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 3, 2, 1, 컷! 자, 마레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은 무엇인가요? 저 마레는 영화 애니 이쪽은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제가 즐긴 경우, 감상한 경우가 많았고 그 넷플릭스의 Afterlife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리즈가 있는데 이 작품은 약간 한 인간의 상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인간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 많이 나옵니다. 약간 노숙자, 좀 이렇게 약간 매춘업자, 그리고 유일하게 좀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어디 보면은 좀 선한 사람으로 나오는 주인공의 부인의 뭐 남동생 뭐 이 정도. 주인공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던 아내를 이제 불치병으로 잃고 굉장히 그 이후로 인생을 막 살아요. 왜냐면 아내가 없는 자신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무례하게 굴고 진짜 좌절로 삽니다. 막 무슨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자기 아내의 남동생 사별한 아내지만 그래도 아내 가족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인생을 막 산다는 게 무슨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술을 먹긴 하는데 그런 종류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막 무례하게 굴어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정말 정신 나갈 것 같은 대사가 그 아내의 남동생이 보다 못해 아내의 남동생 회사에서 심지어 주인공 일을 해요. 그래서 따로 불러서 상담 비슷한 걸 하는데 막 그래요. 이제 이런 일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러고 항상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이 슬프고 상심해 있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이 약간 맛이 좀 가 있어가지고 나사 빠진 대사랍니다. 야, 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목숨을 끊을 수 있다니까? 완전 개쩌는
슈퍼파워 아니냐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알지 내 일을 끝내버릴 수 있는데 끝내지 않는 슈퍼파워가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정신이 미친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염세적인 관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게 없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 남동생의 아들이랑 같이 식당을 가는데 식당에 이제 퀴즈 세트가 있었습니다. 퀴즈 세트가 있는데 그 조카죠. 어떻게 보면은 조카가 되게 착해요. 조카 엄청 착한데 조카애 밥 먹이려고 식당을 들어왔는데 식당에서 1인 1메뉴를 꼭 주문해야 된다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조카가 삼촌 전 괜찮아요 이러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삼촌이 물러서지 않고 그럼 저도 퀴즈 세트로 주세요 이러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퀴즈 세트는 애만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퀴즈 세트 2개 주세요 이러니까 당신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얘가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퀴즈 세트를 2개를 시키는데 직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퀴즈 세트에 있는 구운 콩 같은 거를 개걸스럽게 먹어냅니다. 약간 뭐 진짜 약간 알바모 약간 맞아 알바모로 인생을 살아. 주인공이 약간 알바모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뭐 너가 기분 나쁜 거? 뭐 너가 싫은 거 내가 알바모 이래가지고 난 이제 막 살 거야 이러는데 주인공은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노숙자한테 돈도 건네주고 매춘업자와 친구가 되기도 하는 등 막 굉장히 따뜻한 면모들도 보여줍니다. 뭐 전혀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좀 뭐가 낭만이 있다고 미친놈이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실이 그를 자유롭게 만든 거지만 조금 항상 한켠에는 우울함을 갖고 살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납득 가능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다룬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Afterlife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이후의 삶이란 뜻일 수도 있고 사후 세계라는 뜻일 수도 있고 삶의 저편에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작품이에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Afterlife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서 저 마레가 참 많이 힘들었던 시절에 되게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당시에는 저 말에도 힘들었는데 약간 힝힝 이렇게 있었던 상태인데 주인공은 진짜 알바모 이러고 인생을 사니까 와 굉장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멍 때리고 그냥 틀어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 시즌 1을 보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께 너무 강추드리고 싶어서 좀 구구절절이 되긴 했는데 Afterlife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틀림없는 작품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약간 진짜 약간 저렇게 살아. 진짜 건드려 보라고. 나 어차피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알바모 인생 사는 아내의 상실을 극복하는 한 남자의 스토리. 재밌어요. 이게 얘기만 들으면 우울한데 작품이 또 우울하게 전개를 가져가지 않아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 질문 그래서 반가웠어. 자, 7번째 질문. 마레님 인생 게임 탑 5. 와, 진짜 어렵다. 엘든링, 갓 오브 워 4랑 라그나로크. 그러니까 그는 세트로 하나 묶을게요. 엘든링,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앤 4. 이번에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1도 저는 인생 게임에 넣어주고 싶습니다. 리메이크 1은 사실 진짜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가 갈리스토 어떤 새끼들이야!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1, 엘든링, 그리고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랑 4, 그리고 여러분 들으면 약간 경기 일으킬 수 있는데 언더테일도 충분히 인생 게임이었습니다. 언더테일은 제가 예전에 한글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했었던 게임이에요. 한글판이라는 게 공식으로 없었을 때 이미 영문판으로 다른 분이 유튜브에 올린 걸 보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샌즈 잼민이들만 겪었겠지만 저 말에는 미국에 있었을 때 한 번, 한국으로 헤엄쳐 오고도 한 번, 유튜브에 온갖 언더테일 폭격기를 2배로 겪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유튜브에는 맨날 프로필에 샌즈 AU 얼터넷 유니버스 뭐 카라 이래가지고 온갖 잼민이들 영어로 판쳤는데 한글화 되자마자 한국의 유튜브도 다 언더테일 잼민이들한테 당시 점령당했어요. 불살 몰살 당연히 다 했습니다. 그냥 노말도 봤고 불살 몰살도 다 봤는데 센즈 잡는 게 너무 빡셌어요. 언젠가 방송에서 한 번쯤은 언더테일을 더빙을 해드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좀 두 배로 재민이들한테 고통받았던 기억이 나요. 유튜브 보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정말 죄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훌륭한 작품이다. 아주 훌륭한 작품이다. 진짜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이 가져다주는 그 멀티 엔딩으로 도달하는 길까지의 극과 극의 연출이 좋았고, 부금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은 지금도 보면 그냥 울어요. 그 불살 엔딩의 마지막이 정말 너무 언제나 봐도 생각만 해도 약간 울컥한데, 그건 진짜 부금만 들어도 눈물이 나와. 언더테일을 아는 분들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 게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디보션, 공포 게임 디보션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 환원이라고 하죠. 환원. 공포 게임에서 인생 게임이 몇 개 있는데, 공포 게임에서 와, 이거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감탄하면서 보고 마지막에 그냥 목 놓아 울었던 작품이 디보션이었어요. 진짜 너무나 잔혹한 내용인데 그럴듯한 현실감과 마지막에 그 연출이, 공포 게임 하나에 이렇게 많은 연출과 완급 조절의 내용 전달에 잔혹함까지, 그 공포 게임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생 게임 마지막은 환원이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엘든링, 갓 오브 워 4 앤 라그나로크,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데스 리메이크, 언더테일, 그리고 환원이 되겠습니다. 이 게임들의 자리가 과연 뺏길 수 있을지, 그럼 여러분 궁금할 수 있어요. 마른이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전에 인생 게임은 뭐였나요? 그걸로 치면은 솔직히 다키스트 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키스트 던전. 요즘 방송에서 제가 깔짝깔짝밖에 못 가져오는데, 다키스트 던전도 인디 중에서는 저 마레에게 그렇게 임팩트를 줄 수가 없었던 굉장히 훌륭한 게임. 근데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가 저한테 준 여운이랑 게임성과 스토리가 모두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또 크툴루 계열이야? 생각해보니까 한쪽은 완전 중세 배경의 크툴루인데, 약간 데드 스페이스도 살짝 크툴루스러운 면모가 조금 있어서, 물론 크툴루 그 자체는 아니지만 약간 완전 미래시적인 다크 판타지라고 하면은 코즈믹 호러 그 자체라서, 그래서 또 약간 공교롭게도 비슷한 장르라서 일단은 다키스 던전에 살짝 옆으로 밀어내고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를 그 자리에 차지했습니다. 이미 2008년 작을 맛봤을 때부터 이거는 내 인생작이 될 것 같은데 라는 필이 있었어요. 리메이크가 잘 나와져서 너무 기쁜. 자, 그 다음 기획하고 있는 새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있긴 한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어떤 형태로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말로만 다루었던 뭐 라면 공모전 같은 것도 할 거고, 요리킹 조리킹 같은 느낌이나 라면킹 조리킹 이름으로 라면 공모전 같은 것도 할 거고, 뭐 용용 기획 투어 같은 것도 있지만, 새 콘텐츠는 아마 생일을 기점으로 좀 VR 같은 걸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일을 기점으로 VR을 활용한 또 새 콘텐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촉각 슈트. 근데 막 엄청나게 크게 기획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들은 다 있는데 뭔가 자세히 살을 붙여서 구현되지 않은 느낌일 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영어에 관련된 콘텐츠도 뭔가 준비를 하고 싶었고, 만약 레진 코믹스와 제휴 쪽이 저 마레가 바라는 그림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 뭐 더빙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약간 수위 위험한 부분만 피해서 뭐 게스트랑 같이 더빙을 하거나 하는 컨텐츠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뭔가 창작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싶습니다. 더빙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더빙 게임이 아닌 이제 웹툰이나 만화의 형태의 더빙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웹소설을 쓰는 콘텐츠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뭐 그냥 아주 소설을 써주는 AI, 뭐 노벨 AI 같은 게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키 단어랑 설정을 용용이들이랑 같이 짜서 웹소설을 진짜 뭔가 등록하고 꾸준히 연재하는 것까지 목표가 있는데 방송에서 짠 거다라는 게 느껴진 그런 걸 기획할 생각입니다. 뭐 해룡 이야기로 웹소설을 써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400만 살인 내가 한국의 생활이 100살도 안 된다고? 100년도 안 된다고 뭐 이런 느낌? 릴레이 소설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느낌? 릴레이도 재밌을 것 같긴 해. 단어 제한 걸어놓고 시도하고 싶은 컨텐츠는 많은데 아직 구현이 안 된 느낌입니다. 아마 가장 근시일 내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는 이미 방송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 외에 나온 것들 하고 나면은 영어 관련이거나 아니면은 키워드 소설 쓰기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9번. 주름합을 하셨을 때 상당한 애교를 하셨는데 술이 들어가시면 보통 애교가 많아지시나요? 아니면 원래 애교를 잘하는데 숨기고 있으신 건가요? 매니저님 이런 질문은 알아서 알잘딱으로 넘겼어야 됐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도 엄연한 질문이니까요. 주름합은 일단 첫 번째 저 말에는 술이 들어가면은 애교가 많아지는 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술이 들어가면은 애교가 많아지는 편이 맞고요. 그래서 실제로 에피소드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부터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약간 술을 많이 먹으면은 사람들에게 쉽게 좋아하는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쉽게 약간 사랑해 좋아해 내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여러분이 사역사로 보셨던 그 짓을 비슷하게 친구한테도 합니다. 그 짓을 비슷하게 친구한테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알아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아주 귀찮아 하는데 약간 원래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아한다는 감정으로 증폭하고 이미 좋아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랑으로까지 증폭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그래서 술에 취하면 원래 애교가 좀 많아져요. 그리고 더 먹으면 자요 그냥. 더 먹으면은 회귀 본능은 연어 마냥 있어가지고 술을 아주 많이 먹으면 일단 집을 갈라 그래요. 그리고 잡니다. 자버려요. 그냥 하고 자요. 그리고 애교를 원래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애교가 오히려 없어서 조금 약간 말에는 좀 차가워요라는 얘기를 방송이 아니라 방송 외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맞아 저런 유형인데 좀 질척거려요. 저는 술이 취하면 저런 유형인데 좀 질척거려요.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무난하게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 전긍정 필터 온 같은 느낌이죠. 술이 들어가면은 전긍정 필터 온 같은 느낌이 됩니다. 자 다음 10번.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 귀찮고 하기 싫을 때 의욕을 내는 방법이 있나요? 작은 팁인데 근데 너 왜 추위하면이냐? 근데 너 왜 표기법이 추위하면이냐? 문제는 모든 일에 마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마감이 있으면은 그 일이 다가올 때 흐아! 이러면서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당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살면서 마감에 모든 일들의 마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집안일도 그렇고 뭐 그냥 갑자기 뭐 심부름을 해야 한다던가 뭐 운동을 하는 일도 그중 하나겠죠. 마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해줘야 인생이 도움이 되는 일들 중에 너무 귀찮고 하기 싫은 일들도 있죠. 근데 저 말에 팁이 있습니다. 의욕 내는 방법. 저 말해가 종종 이래요. 방송을 길게 하고 휴방을 하면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피곤한 거야 너무. 기운이 없는데 뭐 집도 좀 치워야 되고 밀린 일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진짜 머리보다 몸이 빨리 움직여야 돼요. 생각과 잡념이 많아지면 몸을 움직이기가 싫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약간 아 해야 되는데 나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나는 조금만 더 누워. 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당신은 글러 먹었습니다. 이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글러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근데 찐이에요 진짜로. 이거 해야 되는데 나 너무 피곤한다. 지금 이따가 2시 5분에 딱 5분 되면 시작하자. 딱 2시나 2시야 벌써? 2시 3분? 2시 5분에 딱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은 5분 단위로 딱딱 끊기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면 이미 끝난 거야. 그 일 못해요. 왜? 경험담이야.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냥 1, 2, 3 하고 침대 의자에 벌떡 일어나세요. 진짜로. 그냥 뭐 2시 5분이 어쨌고 2시 15분이 이거 안 돼. 그냥 그 소리 내서 얘기하세요. 속으로 1, 2, 3 하면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은 또 생각에 빠진다. 또 속으로 생각을 1, 2, 3 하면 일어나자. 이 생각하는 순간 또 못 일어나니까 소리 내서 1, 2, 3 이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샤워를 하든 뭐 세수를 하든 그리고 타이머를 맞추세요. 그러고 힘들게 일어났잖아. 다시 눕지 마시고 앉지 마시고 약간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에 15분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늘려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5분, 10분 타이머가 뭐냐면은 내가 서 있는 시간이에요. 앉거나 누운 게 아니라 서 있는 시간. 어디 앉거나 눕는 순간 또 몸이 편해지면은 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5분 타이머로 그냥 서서 뭐든 해봐요. 뭐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뭐 스트레칭을 하든 산책을 나가든 하고 5분 타이머 띵 울리면은 해볼 것 같은데 그럼 다음 10분 동안 또 서서 뭐 해. 뭐 서류를 처리하든 뭘 하든 뭐 앉아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면 컴퓨터 앞에 뭐 서서 일한다던가 괜히 서서 일하는 책상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능률을 올려주긴 해 내가. 그래가지고 저 말에는 방송 특성상 서서 하면 허리가 아작 나기 때문에 그런 팁을 하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레님이 상상하는 용용이의 모습은 이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용용이들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어떤 성격일 것이다를 물어보는 거죠.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도 맨날 그렇게 오늘은 안 일어나야지 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거든요. 전 글러먹은 거죠. 진짜 저 마레가 생각하는 용용이들은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약간 인간계 이야기 중에 해룡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 인간계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애를 괴롭힌다더라. 특히 남자애들이 여자애를 좋아하면 괴롭힌다더라 이런 느낌인데 용용이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날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데 되게 장난꾸러기들. 근데 왠지 자기의 일상은 좀 어느 정도 번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물론 이제 좀 힘든 시기를 겪는 용용이들도 있지만 일해야 돼요, 출근해야 돼요, 힘들어요라고 하면은 안타깝긴 해도 그래도 요즘 같은 또 불경기 때 용용이들이 무언가 일을 한다는 거 혹은 공부를 한다는 거 뭔가 하고 있다는 거는 참 뿌듯하고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몇 명이 채팅창에서 흐느끼는 거야. 뭐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용용이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약간 삶을 개척해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용이들이 걱정이 되진 않는다. 걱정이 되진 않고 약간 조금 마음이 쓰이는 장난꾸러기 남동생. 근데 친남동생이 아니라 약간 옆집 남동생 같은 느낌이야. 난 옆집 누나 같은 느낌인데 너네가 딱 나한테 그래. 옆집 남동생들 같은 느낌. 자 다음 종겜대 컨텐츠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와 쉽지 않네. 그러게 용용이는 취업하고 3개월이 지났잖아. 저 용용이 같은 경우에는 기억난다. 마레한테 이제 저 면접을 봤는데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야? 하긴 나도 벌써 1주년이니까 시간 너무 빠르네. 이건 일론 밸런스. 저도 3개월이에요. 우와! 전 퇴사하고 2주가 지났어요. 전 2개월 차 출근인 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지.
물론 우리 방을 보는 용용이들이 좀 많아서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큰 건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일부러 네임도 되든가 질투날까봐 언급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속으로는 다 기억하고 있어. 이번에 팬미팅 때 놀랐던 용용이들도 있었을걸? 이따가 팬미팅 후기 읽을 건데 이번 팬미팅 때도 좀 놀란 용용이 됐었어. 마리님이 이거까지 기억해주고 계셨네? 웬만한 건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퇴사하고 한 달 지났어요. 웬만한 건 기억하고 있다고. 하고 싶어. 타고 싶어. 퇴사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놀고 싶은 게 아님 진짜 자고 싶음. 아침잠 좀 잤으면 좋겠음. 와 4개월. 아 4개월구독 미리 고맙습니다. 이따가 구독 리액션 한꺼번에 좀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행복 버튼 누를래? 아야! 이야기로 돌아가서 12번째 질문. 종겜대 컨텐츠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와 진짜 어려운 게 좀 둘이 재미의 결이 달라요. 종합 게임은 생각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고요. 생각 없이 즐긴다는 거는 약간 정말 현실을 벗어 게임의 매력이 뭡니까? 현실에서 겪기 어려운 일들을 게임에서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의 세계에 젖어들어서 생각 없이 게임에만 몰입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게 너무 재밌고 같은 포인트에서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시청자들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같이요. 야 저거 나쁜 놈이네 이러면은 채팅창에서 와 진짜 개 나빴다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반응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종합게임 때 저 말에 리액션을 좋아해서 콘텐츠만큼이나 저 말은 종합게임 할 때 어느 정도 사운드를 채우는 거에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이라서 그래도 콘텐츠 빡센 게임 하는 게 아니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준비 과정이 힘들어도 재미가 있고 그 준비한 빌드업을 여러분께 선보였을 때 반응이 좋으면은 정말 기분이 뿌듯합니다. 반응이 좋으면은 기분이 아주 뿌듯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밸런스 게임이요. 공게임이랑 똥게임 중에서는 애초에 왜 물어봐? 왜 물어보는 거야? 어쨌든 쉽게 말하면 종게임은 스트리머가 편한 거고 컨텐츠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재밌는 건데 이거 어렵네. 그래서 아니 공게임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데 둘을 혼합한 게임은 아니고 종게임과 컨텐츠 중에서 말에는 종합 게임을 고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편해요. 둘 다 정말 좋아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좋아하는데 컨텐츠는 좀 빡세요. 특히 일회성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때 재밌고 진행할 때 재밌는데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 게 너무 아쉽다 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기획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이제 종합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재미있게 나오기만 하면은 제 취향의 게임을 가져와서 더빙이나 리액션이나 플레이를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다 너무 좋아. 그래서 종합 게임 하겠습니다. 콘텐츠 하나를 생각하고 기획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살짝 콘텐츠마다 다르긴 한데 진짜 천차만별인데 최종적으로 기획까지 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획 및 제작. 약간 아이디어 하나가 있으면은 걔를 머리를 좀 굴리다가 대충 콘티 비슷하게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송에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리 캔버스든 포토샵이든 여러 가지고 제작을 하고 템플릿을 만들거나 뭐 2개의 짓이 1개의 거짓이나 레진 코믹스 은밀한 웹툰과에는 다 템플릿이 있는 컨텐츠들이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회성 컨텐츠 뭐 사실 용용 기획 투어 뭐 라면킹 조리킹 이런 컨텐츠들은 아이디어만 주어지면은 뭐 바로 행동에 옮겨서 만들 정도로 그냥 빠르면은 하루 뭐 일주일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죠. 결국은 그 생각이 얼마나 빨리 떠오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용 앞으로의 방송 계획이 궁금해요.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앞으로 뭐 하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 함? 오늘 내일 하는 건 하는 거고 오늘 내일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 함? 뭐? 아니 뭐 앞으로 계획은 다 있죠. 뭐 2024년 탁상 캘린더 만드는 게 일단 1차 목표고 방송 계획이라고 하면은 뭐 항상 일정표는 꽉 차 있습니다만 뭐 지금처럼 영화를 보듯 뭔가 문화 활동을 해서 후기도 풀고 새로 나오는 종합게임 오픈런도 하고 그리고 뭐 생일 컨텐츠를 지금 좀 크게 잡고 있고요. 생일 컨텐츠를 당분간은 그쵸 종합게임이랑 선보이지 못했던 컨텐츠 선보이기로 약속했는데 안 선보였던 컨텐츠들 다시 좀 부활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그런 식으로 진행해보지 않을까. 솔직히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확실한 맞는 말이긴 해. 오늘 저녁에 당장 뭐 먹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디 자, 돈의 소리가 왜 안 나오냐. 평소에도 4개월 분량을 한 달에 터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긴 해. 하필이면 오늘 날짜로부터 생일까지 또 4개월이야.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잔뜩 준비를 한 거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이상형 월드컵 하고 컨텐츠로 유튜브가 뽑을 거 있으면 뽑고 재밌는 합방이 있으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딱히 구체적으로 그린 건 없어요. 그건 그렇게까지 먼 미래를 그리는 건 저 말의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그냥 게임 오픈 날짜나 몇 개 체크하고 그런 거지 뭐. 자 다음! 해룡 견습 대회를 하다가 방송을 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원래는 저 마레가 방송을 킨 이유가 초창기 대위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움을 위함이었어요. 인터넷이라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는 방송을 켰는데 이제는 약간 배움의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게 방송의 목표이자 목적이 돼버렸죠. 계기는 원래 조금 많은 사람들을 겪고 배우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단계는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활력을 주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영방송 같은 느낌 예능방송 같은 느낌으로 약간 챙겨보고 싶은 무한도전 같은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박먹어 자체가 되겠다. 덕분에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냥 말 그대로 경로당 같은 방송.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가장 본인이 자랑스러웠을 때는 언제인가요? 좀 많아요. 왜냐면 트리가드 잡은 것도 솔직히 뿌듯했고 칼리스토 같이 힘든 게임이지만 유기하지 않고 엔딩을 봤다는 것도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까지 아니고 좀 뿌듯했고 엘들링 엔딩 봤을 때 되게 좋고 뭘 맞을 때야! 네, 1000개 고맙습니다. 사운드 돌아왔네요.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 지금도 엄청 자랑스럽죠. 지금이 사실 진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내 영광의 시절은 언제인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면은 네? 할 수 있는데 우마무스메 간담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그걸 골랐다는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고 왜 우마무스메 간담회 때 자랑스러웠냐고 그 당시에는 자랑스럽지 않았죠 당연히.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지금 우마무스메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때 유입됐던 용용이들이 꽤 많거든요. 오늘날까지 제가 우마무스메를 안 하는데도 약간 나는 내 고통을 그래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법을 아는 해룡이구나. 난 약간 진짜 천직 팡먹 라는 게 뿌듯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몇 명이 봐주고 이것보다 오늘날까지 그 간담회를 봐줬던 분들이 남아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내가 방송을 정말 재밌게 잘하고 무언가 취향 코드든 유머 코드든 잘 맞아서 그랬던 거다. 그때 썸네일이 클릭 안 하고 못 배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당시엔 정말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졌었는데 맞아 그때 그때 게임기견들이랑 게임기견들 싹 다 몰려가지고 히오스부터 아주 그림돈에 다 그리고 말이야. 히오스부터 시작해서 그림돈이랑 그림돈이 다 그리고 잡상인 출입 금지. 그때 약간 이때까지 배웠던 예능감을 바탕으로 선보일 수 있어서 당일에 뿌듯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자랑스러웠을 때라고 하니까 원래 자랑스럽다라는 감정이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다키마쿠라 준비해서 용용이들 완전 취향 저격하는 거나 아니면 월페이퍼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지만 잠수정이 없지. 맞아 반짝이 청결고 왔다. 그래서 스타트 언제야? 조용히 안 해? 아무튼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자랑스럽긴 해요. 게임도 이제 정상화됐고 게임이 솔직히 정상화됐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아 반짝이 청개고 왔습니다. 그때 우마무스메 레벨이라기보다 뭐 아주 그냥 미쳐 있었어요. 게임만 컨텐츠만 끝나면은 우마무스메 키고 게임 컨텐츠 끝났다면 우마무스메 키고 풀더빙하고 몰입하고 그냥 그거에 일상 좀 말달에 미친 일상을 살았었기 때문에 진짜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때. 물론 지금은 정상화가 잘 됐지만 약간 그때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도 남아있다는 점이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첫 같이 보기도 말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마무스메 이게니 무슨 펑펑 울고 하나하나의 스토리에 집중하고 그랬는데 살아난 건 다행인데 제가 요즘 너무 바쁜 것도 있고 이게 흐름을 한번 놓치니까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 챔미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에 챔미도 되게 열심히 깎고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서포트 카드 없는 것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물론 오늘 마레베 우마무스메는 정상 운영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꼭 블루 아카이브도 밀리고 지금 할 게 너무 밀렸다 야. 자, 그다음 짠. 스트리머로서 유튜버로서의 최종 목적지. 이제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플루토 멤버끼리도 가볍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어떤 스트리머가 되고 싶어? 뭐 누구는 야망 있는 자는 진짜 난 몇천 명씩 보는 최종 그런 스트리머가 되는 게 목표야. 이기도 하고 아니야. 굉장히 총리 고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진짜 몇천 명씩 봐주는 그런 스트리머가 되고 싶어. 막 구독자 100만까지 찍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기도 한데 약간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라는 건 그런 뜻이죠. 약간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 저 말에는 약간 욕심이 되게 많은 해룡이 맞아요. 욕심이 많은 해룡인데 그거를 다급하게 가져가진 않을 거고 그거에 다급하지 않을 거고 뭐 지금처럼 한 몇백 명 정도 100에서 한 300명 사이로 봐주면서 이렇게 도란도란한 방송도 좋기는 한데 내가 컨텐츠를 준비해 오는 거를 최대한 많이 봐주고 즐거워해 줬으면 좋겠고 유튜브는 좀 욕심이 큽니다. 유튜브는 그냥 계속 쭉쭉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집자님들 만든 영상 굉장히 자랑스럽고 재밌고 그래서 유튜브는 조금 욕심이 많이 있고 생방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안주하지 않는 스트리머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컨텐츠 만드는 거 소홀히 하지 않고 약간 기계적으로 종겜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저챗도 저챗이고 그래서 유튜브 커스텀 룹이 너무 멀고 유튜브 실버 버튼은 진짜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지난 1년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목표들을 달성해 왔기 때문에 유튜브 파트너도 그렇고 트위치 파트너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 멤버십의 수익 창출까지 뭐 이런저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안에는 절대 안 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스트리머 유튜버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생방은 여기서 조금만
더 성장해도 무척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막 몇천 명이 보고 이런 건 너무 내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지금 한 100에서 300명 사이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4, 500명 정도 보고 싶고 4, 500명 정도 보고 싶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끊임없는 성장. 유튜브는 끊임없는 성장. 다음 방송을 하면서 달라진 점을 꼽자면 무엇이 있나요?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부계로 뇌절하는 거 아니다. 방송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피폐해졌습니다. 농담이고 육체적으로 근데 방음 부스가 생기고 나서는 진짜 피폐해진 게 이거 피폐하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생활 패턴이 피폐해졌다는 뜻이지 정신력이나 이런 게 피폐해진 게 아닙니다. 청소를 당연히 덜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근데 용용이들 덕분에 약간 달라진 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하면서 달라진 점 첫 번째 삶이 자동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삶이 자동화됐습니다. 예, 약간 자동화에 기대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 미생물 처리기, 로봇 청소기, 전구도 어떤 전구 쓰냐면은 핸드폰 어플로 제어하는 전구를 써서 뭐 와이파이 전구라 그래서 쿠팡이 파는 거 있거든. 조명 색까지 바꿔줘 걔는. 그래서 약간 그냥 핸드폰 어플로 조절하고 뭐 일정 같은 것도 빅스비나 시리 시켜서 넣어달라 그러고 약간 방송을 할수록 다른 것들은 신경 쓰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첫 번째는 삶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책임감이 생겼다. 두 번째는 약간 그 전까지는 약간 캐세라세라 약간 이렇게 좀 삶을 살아오고 그냥 남이 정해준 거를 따라가거나 수동적이지는 않아도 막 선두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성격은 맞는데 막 이렇게 선두에 먼저 나서가지고 뭘 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책임감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방송 스트리머로서의 책임감. 약간 내가 건강도 챙기고 행동도 잘 조심하고 하면서 지내야 우리 옹용이들이 나를 또 오래오래 봐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책임감. 두 번째는 당연히 해룡 노동부. 해룡 노동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지만 두 번째는 엄연히 해룡 노동부. 이제 뭐 방송 대충 해야지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는 계기 중 하나. 열심히 해서 반짝이도 많이 벌고 유튜브도 마구마구 수익화 나와가지고 뭐 바구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해룡 노동부 분들 계속 일 주고 바쁘게 만들고 페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맞아요 사장님 마인드인데 나 방송 망하면은 물론 다 먹고 살 방법은 있지만 힘들잖아. 다 먹고 살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힘들잖아. 약간 바로 다른 직을 구해. 그리고 정도 들었을 텐데 그냥 내가 오늘 방송은 대충 하죠. 오늘 유튜브 요즘 유튜브 각 나올 거요. 글쎄요. 이렇게 이렇게 살 수 없게 된 거야. 이제 빡세졌어. 그래서 약간 그냥 이러고 일하던 해룡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진짜 우유부단함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되게 우유부단했거든. 그럴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적당히 하자.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전혀 약간 지금은 내가 왜냐면 내가 결정을 안 하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내가 결정을 안 하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래서라도 방송을 하면서 제일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회사 팀장님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책임져야 될 이분들이 아무리 약간 뭐 정식 근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저 말의 체급을 키우는 게 곧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랑 압도적으로 달라진 점은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어졌죠. 오로지 그냥 방송 자고 일어나서 방송 친구들이 마리아 요즘 뭐해? 방송 끝나고 연락 줄게. 마리아 그 잘 지내지? 나 잘 지내. 미안해 방송 중이라. 그저 방무새.
그저 박무룡 진짜. 그게 저는 싫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해야 되니 삶이 싫은 건 절대 아닌데 아주 가끔은 이제 좀 친구들한테 미안하죠. 미안한 친구들이랑 친구들한테 또 무슨 방송을 하고 있는지 얘기한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진짜 박미세 지금 방송 내 연합 방송? 펀치라인 좀 치는데 반짝이 1000개 고맙습니다. 라인 좀 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포켓몬스터 오케스트라 갔을 때 다 좋았는데 조금 쓸쓸했어. 약간 포켓몬 좋아하는 다른 친구랑 같이 가서 봤으면은 수다 떨 것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좋았을 텐데 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플루토 비즈랑 모라라짱이랑 뮤지컬 보고 와서 너무 좋았어요. 뮤지컬 스위니 토드도 보고 와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9번 방송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나요? 많았죠. 이제 앞에 이야기랑 비슷한 맥락인데 방송하면서 힘들었던 첫 번째는 그만큼 녹해된 인간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마레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성격인데다가 바쁘기까지 하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녹해된 인간관계가 있었고 진짜 피곤할 때 친구한테 그런 적은 없어요. 방송한다 구라친 적이 있다. 차라리 다른 일이 있다고 구라를 치지 방송해야 돼라는 핑계로 그 거짓말을 지어낸 적은 없어요. 방송을 약간 뭔가 마지막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일을 지어내.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어제 방송하느라 너무 오래 방송해서 피곤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라고는 하는 적 있지. 아니 팩트야. 근데 너무 피곤한 이유가 대부분 방송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팩트를 서술한단 말이지. 미안한데 내가 어제 방송을 12시간을 했는데 11시간을 했는데 9시간을 했는데 내가 어제 그 데드스페이스 오픈런을 했거든. 그래서 나 오늘 연락이 안 될 거야. 오늘 한 5시간 6시간은 연락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 머리 팔아먹질 않아. 그러진 않아. 반짝이 1000개 고맙습니다. 미안한데 나 어제 현황을 해서 이렇게 팔기가 싫어도 대부분 근데 방송 때문인 건 또 팩트라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냐 그러면 yes 당연히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소원해진 인간관계. 두 번째는 약간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거는 또 흥행 사업 약간 즉각적인 특성을 띠고 있잖아요. 너 이렇게 주식도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진 않는데 저 마레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그냥 뭐 시청 시간이든 그러니까 저 마레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든 아니면은 시청자 수준 아예 안 보게 됐습니다. 네, 참견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청자 수 아예 안 보게 됐고요. 그래서 채팅창에도 내가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나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을 내가 몇 시간이나 하고 있는지를 잘 안 봐요. 근데 가끔 몇몇 용용이들은 내가 제발 그걸 좀 봐줬으면 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가끔 그러잖아. 나 벌써 방송을 11시간을 했어? 나 벌써 9시간이야? 왜? 정신없고 방송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약간 왜? 아니 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지금 업타임에는 제가 잠을 자고 왔기 때문에 몇 시에 잤냐? 새벽 3시에 자고 아침 10시에 한 7시간 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 시간 다 방송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6시간이네? 약간 뭐야? 약간 왜?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웃겼던 에피소드도 많은데 방송하면서 힘들었던 일 첫 번째는 내가 가져온 게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 않았을 때 물론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마레는 애초에 사전조사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게임이 방송에 할 만한 게임인지 안 할 만한 게임인지를 보거든요. 똥게임이라고 방송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점프킹이나 치가진 같은 게임이나 알트 F4는 똥게임이어도 방송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보는 사람이 재미있는. 근데
그래 저런 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힘들었던 일 첫 번째는 내가 가져온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았을 때. 아 진짜 와 나 그때 깜짝 놀랐어. 페고 오늘 진짜 반짝이 청개 고맙습니다. 칼리스토도 내상이 너무 깊었어. 기대한 게임이었던 만큼 근데 그걸 또 엔딩을 안 볼 수가 없었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가져온 모든 것들이 항상 성공하고 재밌을 순 없다. 그런 것들이 저를 조금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죠. 그 외에는 크게는 없었던? 컨텐츠 준비한 것 중에 반응이 생각보다 좋을 거라 생각했던 컨텐츠인데 반응이 안 나왔던 적이 있냐고? 아니요. 네, 청길 것 같습니다. 그때 게임성 보고 저건 진짜 캐릭터에 대한 덕심 때문에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라오 2는 그냥 종겜스 분들한테 약간 장례식장 분위기였어. 진짜 종겜스 분들 사이에서 장례식장이어서 그건 진짜. 왜냐면 라오 같은 거는 모든 이들이 너무나 기대했던 게임이었던 만큼 사실 데습 리메이크 1도 되게 무서웠어 나는.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가 근데 저것도 맞는 말. 라오 2는 게임성과 메커니즘은 잘 만들었는데 스토리가 너무 구대기라 묻힌 느낌인데 그게 진짜 찐텐으로 화낸 사람이 몇이나 됐는데 저 말에는 그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어. 그때 트위치 장례식장이었어. 온통 트위치 장례식장 표정들이 다 완전히 약간 진짜 썩은 표정으로 엔딩을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하다가 유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방송에서 앞으로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모두의 기대작이 한 번쯤 그렇게 실패하는 일이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은 없는 거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송하면서 힘들었던 일 정리하면은 그래요. 여타 나는 칼리스 너무 힘들었다잉. 자, 컨텐츠는 아직까지 저 마레가 이거 반응이 별로네 했던 건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자신감에서가 아니라 저는 언제나 컨텐츠를 준비해 갈 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거나 그냥 빠르게 다른 컨텐츠로 넘겨버리는 편이에요. 라이브로 가해가지고 제절하는 것도 뭐. 그때 그거 유명해서 유튜브에도 올라왔었죠. 레딧에서 한국 스트리머분이 그 CD 가위로 잘랐는데 그거 레딧에 공유돼가지고 핫했던 기억도 납니다. MBTI 죄인가요? 아니요, 저 완전 피해요. 엄청 즉흥형입니다. 다음! 방송을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해룡 노동부 분들과 용용이. 진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딱 그거 두 개. 해룡 노동부 분들이랑 용용이. 용용이와 해룡 노동부 분들. 진짜. 약간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위안을 줍니다. 너무나 큰 위안을 줘요, 진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진짜 해동부 부자이자 지금은 이제 먹여 살릴 직원이 있어라는 생각이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심도 깊은 일들이 있어도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 돌아가야 해 라는 생각이 방송을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원동력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나만큼 리액션이 좋아. 우리 애들도 나만큼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또 약간 무슨 컨텐츠든 게임이든 가져올 때 그걸 반응하는 걸 보는 맛이 있어서 아싸 다음에 이것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불어넣는 것도 있어요. 고마워요 진짜.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었다. 우리도 돌아온 둥지가 좋아요. 반짝이 1000개 고맙습니다. 약간 그런 거지. 마레님은 눈 뜨자마자 방송하시나요? 거의 대체로 그런 편이에요. 요즘은 최소한 아침은 챙겨 먹고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노동부가 사장님 고로시 하는 콘텐츠를 보고 싶다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용용이들이 내가 하루 이틀 휴방하고 올 때 마레님 여기 너무 추워요 마레님 할 때 그게 진짜 되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서 아유 얼른 가야겠구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자, 21번.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 데뷔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첫 번째,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달성. 두 번째, 쇼츠로든 편집 영상이든 구글 애드의 힘을 빌리지 않고 구독자 조회수 10만 회 달성하기. 조회수 10만 회 달성하기. 세 번째는 작년보다 더 성장하는 마레가 될 수 있기. 언제나 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은 방송에선 되게 힘든 일인데 점점 더 발전하는 해룡이 되고 싶은 거는 분명한 팩트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약간 완전체를 버추얼 스트리머로서의 완전체를 갖추고 싶습니다. 올해 안으로. 뭐 3D 오리지널 3D 마레 플러스도 그렇고 풀트 트래킹도 그렇고 풀트 트래킹 하고 나면 이제 멜리고 약간 완전체가 돼서 약간 방송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뭔가 이번처럼 월페이퍼 혹은 굿즈 외에는 버추얼 스트리머로서는 더 투자할 게 없는 이번에 그래서 궁극체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신의상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신의상 같은 거는 계속 꾸준히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버추얼 스트리머로서 약간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에 가능한 한 많이 도달하고 싶다가 저 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아유 고맙습니다. 촉각 슈트는 올해 안으로 촉각 슈트는 오리지널 3D 나오면은 오리지널 3D 나오면은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촉각 슈트 그 전까지는 조금 대기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질문이 아니었고 어떤 용용이가 남겨진 거였는데 마레 플러스님 이제껏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 앞으로 또 쭉쭉 달려나가는 마레 플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캬. 이렇게 해서 오늘의 1주년 Q&A 모두 마쳤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 좀 깔끔하지 못해도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 생일 때나 또 2주년 때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도 생일 때도 2주년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디오스.